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 소급 부과를 한 지방 어느 시도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제기를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업 건축물인데 자그만치 이행강제금 1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거이지만 이거 본인이 직접 처리한 사건입니다. 2010년도 7월 이관 건축물을 적발되어서 관련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정명령을 받고 2012년 12월 2년이 지난 후에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0년도 7월 달에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리고 2012년도 12월 달 2010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은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지방 도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 2010년 7월 27일 날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이 위반 사항을 발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4일 날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1차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도 해서 한 40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2차 시정명령을 했죠. 그리고 2010년 10월 12일 날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상,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왜? 위법 건축물을 발견을 했고, 또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그 시청에서 처분한 이 행정 처분 경과 과정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 11월 26일, 그러니까 2년이 경과했죠. 2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업을 한 사람은 그동안에 물론 입업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를 했는데, 사전 통지서를 받고 열심히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복구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2012년 2년이 지나도록 이행강제금이 부과 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또 일부러 문의를 하면 긁어부스럼이 될까 봐서 문의하지 않고 혼자 이상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만 하면서 지났어요. 그런데 2012년 11월 26일 날 갑자기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예고가 날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2012년 12월 28일 날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 처분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공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 절차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제 블로그를 보고 지방에서 전화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1억 6천만 원이나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방문을 했죠. 상담을 해서 제가 보니까 이건 해당 시청에서 부과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지방 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처분은 이행강제금이 10년도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10년도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이행 그런 사건들은 그런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걸 안다. 그러나 2012년도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2012년도 분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2010년도 분을 2012년도에 와서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 2010년도 분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소급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결을 했습니다. 단 2012년도 분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012년분으로 변경해서 부과할 수는 있지만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2년이나 소급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 라고 일단 제기를 했습니다. 그 해당 시청에서는 이제 날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28일 날 부과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틀 3일밖에 없습니다. 이 3일 가지고는 이 부과 처분을 변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모자라. 왜냐하면 또 우편으로 보내서 이 법을 한 그 시민이 이 부과 처분 공문을 수령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갖고는 도저히 2012년도 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부과를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은 2012년도에는 아직 이제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13년도에 해야 되겠죠. 2012년분을 2013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2010년도 때 2년 동안 나름대로 부지도 매입을 하고 그 모든 상황을 불법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무리를 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시청에서는 이 강제 이용금을 부과하려고 보니 2013년도에 2012년도 분을 2013년도 초에 부과하려고 현장을 나가 보니 이미 그 일법 건축에 대한 내용이 이미 시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정 명령한 대로 원상복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 구청에서는 1억 6,600만 원은 그냥 무효가 세수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세수, 그러니까 시의 세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행 강제금 그 취지는 이행을 강제한다. 무엇으로? 돈으로, 금액으로.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입법 건축물이 정상 건축물로 항상 존재하면서 이렇게 적법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적법을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세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세수가 손해봤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0년도분 시정명령에 대해서 2012년도 소급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1억 6천만 원은 무효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1억 6천만 원에 대한 손해를
단순에, 그러니까 물론 2년 동안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일단 1억 6천만 원은 이제 무효가 됐고, 그런데 2013년도에 부과하려니 이미 시간은 2010년에 넘어서 2010년도에 부과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정명령, 이 건축법 위반 부분은 이미 시정이 되어서 더 이상 적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 이렇게 법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 그 해당 시청에서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나중에 알고 보니 왜 2012년도 12월 7월에 적발된 것을 2012년도에 12월 달에 부과한 것을 내용을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봤더니 그동안에 그 시에서 인사 이동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안에 이 담당이 3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아마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인수인계를 잘못 받아서 후임자가 이거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소급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부당한 것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건 완전 범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1억 6,600만 원을 일단 손실을 막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기관에서 가끔 보면 이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할 때 보면 인계를 철저히 한 사람이 있는데 인수를 받은 사람이 소홀히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인수자는 철저히 받고 싶었는데 인계자가 소홀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인수할 사람이 직접 인계자에게 정확한 인계 인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일건 서류는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렇게 찾아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계 받은 사람이 아마 그 내용을 모르고, 물론 인계해준 전임자도 인계를 정확히 해주지 않았고, 이 받은 사람도 이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이런 착오는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직원들은 보면요, 항상 그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하면 마음이 좀 해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내가 여기를 떠나니까. 그리고 온 사람은 또 업무 파악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상당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문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그 도에서 감사를 받다가 아마 적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 사건은 입업 건축물 1억 6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은 소급 부과해서 부당하다는 그 도청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 재결로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한 게 지금 부족했다면 지금 하단에 상세하게 제가 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행 강제금 소급 부과 부당에 대해서 이 재결서 원문을 제가 이 사건 제가 처리했기 때문에 원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고 싶어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제 전화번호를 기입해 놨으니까 이 보고 전화하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